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승부로 이제 오늘 방송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폭소를 뚫어내는 강력한 검 금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빼놓지 않고 경청해서 들으시면 전국의 흐름이 한눈에 쫙 잡히는 신율의 정면 승부의 금요일의 승부사 배정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는데 두 분 넥타이 지금부터 바꾸면 네. 색깔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거요. 한 분은 진영의 빨간색, 한 분은 파란색. 진영의 정치를 뛰어넘어 통합의 정치, 이야,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 네. 최진영의 정치를 뛰어넘겠다는 겁니까? 아이고, 최진영 정치는 제가 볼 때 좀 이미 뛰어넘은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최 변호사님한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폭소를 뚫고 오셨다 그랬는데 저 오늘 좀 제가 과장법인 차를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파트에 그 경비하시는 분께서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더니 나무가 제 차 위로 쓰러졌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뭐 보험으로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하는데 이제 영선반에 계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나무 다 잘라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의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팩트인데. 우리 최 변호사님의 이 폭소를 뚫고는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제설 작업 잘 돼가지고 아니요. 도로 뻥 뚫렸어요. 이 아직 과학의 신뢰가 좀 떨어지시는데 네. 눈 와요. 이제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아니요. 눈 오나 안 오나? 네. 제가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의 이 폭소를 뚫고를 제가 좀 지적하는 이유는 평론이 좀 같은 맥락으로 과장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평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아니 보니까 제 차 덮쳤다 이런 얘기 관심도 없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취자 라포 여러분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이 눈 그렇게 습설 많이 올 때에는 차를 나무 밑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꼭 좀 그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저희 아파트에서 50대가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승자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배 교수님부터 승자. 네, 승자는 뭐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초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좀 쉬운 대처하기 그런 재판이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중형이 내려지면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좀 초상집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10일 뒤에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또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여권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사법부에서 위증교사 관련해서 무죄가 내려지면서 타격을 입은 것은 검찰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22년에 걸쳐서 마치 스토커처럼 3건의 재판을 계속 끌어왔는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이거는 정적 제거 표적 수사 기소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좀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게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까지 이제 얻으면서 제2의 DJ 또 집권 플랜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오히려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승자로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네, 이제 또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법조인이시죠. 네. 법조인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또 하실 말씀 많겠네요. 아까 저한테 야지를 주셔가지고 그런다고 야지는 공천 안 안 줘요. 우리가.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또한 금주의 승자 이재명 대표로 꼽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는데 그렇구나. 뭐 이유는 위증 이 교사, 얘기는 계속 하면 되겠네. 위증 교사 무죄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한부 정치 생명 연장 주사 한 방 맞은 것에 불과하다.
예, 이긴 건 맞지만 우리가 주사 한 방 맞아서 반짝 정신 든 거밖에 안 된다. 이거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이 판결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주장보다 더 충격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법원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교사도 했다. 그리고 그 교사에 따라 위증도 인정된다. 그런데 교사범은 아니다.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야, 참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내 사자성어로 위인설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판결문을 사실상 끼워 맞췄다. 결론을 끼워 맞춰 놓고 거기에 이론을 구성하다 보니까 큰 어떻게 보면 나무는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갔을 때에 과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배종훈 교수님조차도 유죄를 예측을 하고 무죄의 어떤 배팅을 하시면서 뭐 내기 걸자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정말 로또 맞았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제가 봤을 때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불어서 이긴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위증 교사 당했다는 그 김진성 씨의 위증을 유죄를 인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항소심에서 위증은 인정되는데 위증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만 하나 딱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항소 이유서로 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것은 거의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시한부 정치 생명 연장주사 한 방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부터 하실 말씀. 일단 팩트가 좀 다른 게요. 예. 제가 유죄를 예측하지는 않았고요. 그 방송을 잘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예. 네. 아니 배 교수님 그 차재원 교수님하고 잘 아시죠? 아니, 아주 언론계 친하죠. 선후배. 네, 제 후배입니다. 그죠? 근데 차재원 교수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저녁을 먹었는데 차 교수님이 배 교수님이 배 선배 진짜 뒤끝없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말거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말 서로, 믿기 어려운데요 이거. 진짜요, 진짜. 서로 짜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예. 이번 주 패자를 누구를 할까 예.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번 주 패자를 최진영 변호사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맥락이 같으니까 제가 바꿨는데 네. 그렇구나.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 방송에서 대형 오보를 날렸어요. 뭐요? 위증 교사에서 징역형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확률적으로 높다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오보라고 할 수는 근데 없죠.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인 뭐 거지. 타이틀을 그렇게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 신율의 정면 승부 방송 내보낼 때 그 헤드라인 뽑을 땐 좀 주의를 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형 오보를 날린 평론가에게는 또 앵커께서 좀 냉철하게 따끔하게 한마디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한테도 그다음에 주사 한 방 주세요. 그 김진성 씨는 위증에 대해서 유죄를 물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뭐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또 그게 오보가 되는 거예요. 위증 교사를 했으면 이게 유죄가 돼야죠. 아니요. 근데 아니. 그게 뭐냐면 법원 판결문에 교사는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니, 법 노. 판결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면 통상적인 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보세요. 방어- 아니 법적으로 위증 교사를 했으면 위증 교사 범인이죠.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 잠깐만요. 무슨다니까요. 배 교수님 판결대로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증은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의견문 보내고 그리고 또 발언 한 30분 한 거 이런 거는 통상적인 방어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에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고의는 없었다는 그럼요. 건데 고의가 없었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는 교사까지는 인정이 아니 된 것 그게 같아요. 지금 잘못돼. 교사가 있었으면 유죄가 돼야죠. 제가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 제가 그냥 판결문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네. 법조인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쫙 안 되죠. 아는데요. 저도 왜 명평론가죠. 잠깐만요. 예. 김진성 씨의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전 사건에 나가서 위증했는 것을 6가지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아니니까 위증 교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그 텔레그램으로 해서 그 본인의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증인 반대 신문을 작성했는 것은 통상의 방어권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증이 되지 않는 그 위증 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위증 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범의 고의가 없고 위증의 고의가 교사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사 행위는 분명히 있다라고 해놓고 교사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아시다시피 교사란 것은 과실로 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죠. 유죄가 났습니까? 무죄가 났습니까? 무죄 나왔죠. 무죄 나왔죠? 예. 그러면 뭐가 무죄입니까? 이게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위증 교사가 없었으니까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대로 하면 위증 교사는 있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은 지금 시간이 낭비되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배 교수님께서 교사는 법조인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요, 법조인 떠나가지고 이 교사는 인정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 제가 예. 보세요. 다 교사는 있었으면 그게 교사가 유죄가 돼야죠.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저도 모르죠.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판결이 잘못됐다는 제가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유죄냐 무죄냐. 무죄가 났어요. 예. 무죄가 난 이유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고 위증 고의가 교사의 없다는 고의가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사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말씀드렸듯이 제가 팩트를 적으라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되면 지금 완전히 그러면 재판부 잠깐만요. 판결을 교수님. 왜곡한 거예요. 교수님 판결을 왜곡한 게 아니고 저는 아니, 전 판결문 이거는 11페이지가 돼 있는 것 중에 있는 그대로 아니요.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언론 보도 전 뭐 판결문은 못 봤는데 이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그렇죠. 그냥 아니 이게 잠깐만요, 교수님. 교사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범죄 예. 구성 요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행위 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부 그 교사와 관련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교사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교사에 따라서 김진성 씨가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에 대한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기교적인 사법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교사가 없었다는 말은 결코 교사가 있다고 자, 명확하게 이거 판결문에 이 써놨는 부분이요. 겁니다. 이 근데 부분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 지금 교사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아실 수가 예. 있어요. 이거 어려운 기사가 아닙니다. 교사와 교사 범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이 뭐죠? 사실을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변론 요지서 있죠. 네네. 변론 요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나요?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배 교수님 말 맞다나 이번 판결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송사에 시달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럼 똑같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어떤 입법을 했느냐. 기소를 해놓고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지 못하는 법을 이번에 네. 발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 구치소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증인을 해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사실상 강요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 얘기할 것을 다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컨대 A 회사에 자기 하급자를 불러오는 한마디로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는 완전히 다른
서로의 어떤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걸 다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법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그 재판장님이 변호인 의견서하고 변론 요지서조차도 구별하지 못했어요. 뭐냐? 변론 요지서는 언제 보내느냐? 증인 신문하고 다 한 다음에 그것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변론 종결할 때 보내는 것이 변론 요지서입니다. 최종적인 의견인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내요. 변호인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면 저도 일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한 게 우리 주장입니다. 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이재명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면서 이것대로 해서 증언해.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게 위증 교사가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이것대로 해서 증언해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보냈죠 일단. 그러면서 이것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아니 그게 그 녹음에 돼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어서 검찰은 변호사님의 논리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변론 요지서를 보냈겠냐. 그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다. 그죠? 근데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했냐. 그거는 정당한 증언 요청이다.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 근데 상대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걸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해라. 그래서 무죄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럼 최진영 변호사님은 부정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여론 재판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얼미터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내린 게 정당하냐. 정당하다가 54%, 부당하다가 36%, 갤럽도 41%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39%. 이렇게 국민 여론도 이 재판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게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나고 억울해도 일단 수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2심에서 이게 번복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나오고 중형 떨어진 거 그럼 제가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이 판결은 굉장히 나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 일단 증거주의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진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해석해가지고 유죄를 내린 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니까 무죄를 때렸어요. 근데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라는 건 또 사실의 영역을 해가지고 그건 또 유죄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재판의 결과는 우리가 좀 겸허히 수용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다른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판결은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요. 저도 아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일부 그 여론조사에서 판결이 잘 됐냐 말았냐 아주 팽팽하게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뭐라고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판검사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했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항소심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뭘 해서 발버둥을 치고 증인을 신청한다 논란이 하더라도 계속되니까 내기로 끝내죠. 예, 뭐 어쨌든 나는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나는 네. 그러니까 무죄로 계속 된다에 식사 내기 걸겠습니다. 예, 바꿔 더블로. 바꿔 더블로 오케이. 더블로. 야. 좋았어. 그러면은 이득은 누가 보냐면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 묻어가는 거니까. 네, 저도 더불어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이야,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패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왜? 네. 왜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전국 주도권을 저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먹사니즘 내세워서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민생 연석 회의를 열어가지고 민생 문제를 또 대책을 강구를 했고
또 한국 거래소를 또 방문해 가지고 1,400만 개미 투자자 겨냥한 상법 개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12월 초에는 TK 지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안동 해가지고 또 대구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대구에 이어서 이제는 광주 또 전남 나주 이렇게 지금 영호남 통합의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집안 싸움, 진흙탕 싸움, 죽이기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언제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위진 교사 무죄 난 날 그날 또 친윤의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댓글 문제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고모 논란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지금 죽이기 게임을 하면서 또 친한에서는 야 김옥균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른바 3.1차나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제거 작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동시키는 거 아니냐 라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9%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떨어졌거든요.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참고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포인트니까 이 민주당이 떨어지고 4% 올랐죠. 4%포인트 올랐어요. 네, 리얼미터에서 또 엄청난 오차범위 밖에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자는 국민의힘이고 정신 좀 차려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좋으신데 이름을 좀 얘기하고 하세요. 일부러 안 했죠. 포괄적으로. 자 잠깐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신문을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무에는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제가 최 변호사님께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오늘 패자를 국회라고 했는데 국회란 것에는 여야가 있고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만 국민의힘도 패자 중에 한 명이다. 당원 게시판 이거를 가지고 뭘 그렇게 싸웁니까? 아주 연결이 스무드하게 잘 되네요. 정말 이게 자중질환, 적전분열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상납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화닥질 나가지고 속이 그냥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밖에 옷 홀라당 벗고 있어야 될 정도로 열받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안 보는 곳에는 나라님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른바 그 표현의 자유, 익명 게시판에 있는 것이 우연찮게 작성했는 사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색출하라라고 하면서 당내에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 범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범법이 없어요. 킹크랩을 썼습니까? 민주당처럼 개인이 암만 빡세게 글을 쓴다고 해도 그거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하는 그 반의사불법 뭐 매크로를 쓰지 않고 거기에 모욕을 했다고 하면은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반의사불법 그 친고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수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서 한동훈을 몰아내자 이런 취지는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와 같은 태도가 잘 되느냐 했을 때는 저도 결코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잘잘못을 가리는데 어떤 그 굉장히 집중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한 의견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익명 게시판인 것이고 저도 이제 당원입니다만 익명 게시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저도 이제 이 시간에 다니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해찬 전 최고가 마치 그거를 가지고 무슨 당원들의 게시판에 의견을 호도하려 하는데 누가 그걸 얼마나 봅니까?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짧게 시간. 진짜 아니 2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서 1부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두 분 함께하고 있는데
뭔 말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네, 네. 너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좀 유리한 해석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친윤에서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저는 좀 그쪽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그래서 해야 넥타이 그거 입고 넥타이는 왠지 좀 알았네. 다르고요. 이거 핑크빛이니까 아, 일단 언제 이렇게 친윤까지 당원 네. 아니 이게 우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 균형을 말씀하세요. 지금 그 비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개 목줄 채워가지고 집안에 가둬놔라.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면 아니 잠깐만요. 그거가 일단 그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 팩트를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좀 그렇죠. 해줘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비판입니까 비방입니까? 아, 그건 엄청난 비방이죠. 비방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안 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오늘 한동훈이 맞다. 그러면서 또 댓글 동원됐다 공작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소했죠. 고발을 예. 뭐 했나 이게 또 예정이라고 했어요. 돼 있네. 아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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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울시 네. 경찰청에. 근데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 하면은 고소고발을 좀 즉발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계속 미적미적 하니까 야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이런 했다니까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래 친윤이 압박을 하잖아요. 빨리 사법 고발을 해라 고소를 해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의문이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게 했습니다. 했다니까요. 아니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률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이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했다니까요. 법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건 친고죄니까 당사자가 고소고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혀 범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얘기다. 왜냐하면 이게 댓글 부대가 있다면 이거는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범죄라고 보거든요. 예. 킹크랩이 동원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예.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댓글 부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나를 고발해라. 근데 그 댓글 부대는 장희찬 의원이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러면서 또 아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아내다라고 아예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댓글 부대가 있다면 이거는 범죄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익명의 게시판인 거는 맞는데 인증은 실명 인증이거든요.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처럼 한동훈 대표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해서 댓글을 달았다,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게 범죄가 아닐까요? 명의도용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범법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매우 균형 잡히지 않은 얘기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한 재윤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하고 또 이윤 재한 윤 대통령을 통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중질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론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이 확전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냥 갈라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신사협정을 맺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 상황 속에서 자중질환에서 패자라는 것이 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이런 갈등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게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선을 넘으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지호 부총장을 향해서 당신 마누라를 개목줄에 쇠사슬 매달아서 집안 가둬 보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지금 감정의 골이 이미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갈라진 거예요. 뭐냐? 아까 뭐 이윤 재한 얘기하고 이한 재윤 얘기했는데 이게 서로
공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거돼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어느 한쪽이 제거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뉘앙스를 바꿨어요. 지난번만 해도 2차 때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살짝 좀 열어놓은 분위기 그리고 친한의 핵심 멤버인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확 열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지금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탈이 돼버렸거든요. 보니까 아니, 295명. 10표 정도로 예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295명이 재석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찬석 93 그리고 반대 197.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으로 볼 수도 있고 맥시멈으로 뭐 108명 기준 하면은 15명 이탈한 거니까 그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10명으로 해도 8명 이상이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간다면 가결이 가능한 거죠. 간다면인 게 왜 그러냐면 또 요게 이 인사 관한 거는 또 국회의원 분들의 친소 관계 뭐 친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또 생각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짧게. 하시고 패자하세요. 그렇습니다. 또 패자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패자다. 왜 패자냐? 이거는 환자도 중환자인 것 같습니다. 습관성 탄핵 증후군 중환자. 이거는 뭐 나라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탄핵 뭐 몇 가지 발의가 됐지만 사실은 뭐 거의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이번은 아마 제 기억에 10월 달까지 한 18명 가까이 뭐 전방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를 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헌재에 지금 3명의 그 재판관님들이 그 골석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쉽사리 결정을 못하면서 결국 행정 공백이 너무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과연 민주당이 헌법을 존중하느냐에 대한 심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87년 헌법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의원 내각제로 마치 본인들이 행정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부인하고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지금 하면서 옆에 있는 수족을 다 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제3의 독립기관까지도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든 만약에 이제 헌법에 국회의원까지 탄핵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탄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 때 내부적으로 폭주할 때에 과연 지금의 어떤 상황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역풍이 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보니까 그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명계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그 기류가 있는 걸 보면은 과연 이와 같이 막 가는 것이 맞는지 심대한 의문입니다. 참고로 최재희 감사원장은 탄핵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말씀하세요. 네, 일단 우리 그 최진영 변호사님이 주장하는 건 좋은데 법조인이니까 법의 팩트에 맞는 주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 제도는 일단 헌법에 보장된 제도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것이 위법이나 위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권한이 남용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남용을 얘기할 수 있지만 위헌을 얘기하면 잠깐만요. 본인 발언 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본인 발언 때 일단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탄핵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아봤는데 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좀 격이 떨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 인신공격 발언 좀 하지 마세요. 홈리스는 뭐네. 아니 그러니까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변호사를 교수로 격상시켰다는데 이런 어이없는 잠깐만요. 말씀하시면은 그럼 국회의원에 대한 시청자들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있다면 얘기를 하지 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도 하고도 안 않겠다고. 되는 말을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되는 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습관성 탄핵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요. 습관성 거부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이나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민주화의 역대 대통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은 될 수 없다. 그건 알잖아요. 금과 옥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3번 거부권, 배우자에 대해서 3번 거부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YS 전 대통령 이분들은요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들들 다 구속시켰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습관성 거부권이 문제인지 아니면 습관성 탄핵이 문제인지 좀 말씀드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기에 주가 조작 범죄 계좌가 사용이 되고 23억 수익을 냈는데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면 이런 검사들은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 이거죠.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걸 또 민주당은 여론이래. 아니 이런 검사를 탄핵을 문재인 안 하면 대통령 때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소환조차도 못 해놓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성인 검사장이 그걸 결재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리고 항고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항고가 돼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적법 절차란 겁니다. 그 적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저쪽에 그냥 안드로메다를 보여버리고 비상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걸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할 수 있죠. 남용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남용이다 아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기각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참네. 검찰 수사 남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 남용됐으면 무조건 벌써 무혐의. 법원에서 다 그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 취소 판결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무죄가 다 유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헌법에 나온 법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지금의 검찰을 과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다 불기소 무혐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부인 다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더구나 다 22년.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하는데 그때 자,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라고요. 주가 조작이- 윤석열 정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했는 게 아니고 주가 그럼 조작-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탄핵하세요. 자 주가 조작 얘기 해보죠.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주가 잘못된 조작 거죠. 4년 6개월 됐습니다. 기소까지. 주가 조작 4년 6개월 무혐의까지. 그런데요. 당시에 자꾸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여기서 3개월밖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검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 특검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처럼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검사가 그만큼 수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공수처에도 해놨는 거 아닙니까? 그 공수처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절차는 다 놔두고 무슨 맨날 탄핵이고 맨날 특권, 나라가 그렇게 비상입니까? 우리나라 그 행정 절차, 수사 절차가 그냥 뭐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제3세계에 있는 사법 시스템입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비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원을 가서 결정이 나면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50만 원 유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지금 와가지고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하니까 도대체 사법부는 알겠습니다. 뭐에 쓰는 겁니까? 자, 잠깐만요. 특정 지역을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의 오해를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 특정 지역에 관한 언급은 그러니까 국가들에 대한 언급은 죄송합니다. 예. 조심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 때는 예.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네.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탄핵 결과도 존중을 하셔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지금 두 분의 얘기의 핵심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어요. 감사원장 문제는. 그러면 그 수사를 기다려가지고 수사 결과 이제 이 문제 심각하네. 이때 탄핵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국민의힘 측의 이제 주장인데 뭐 네. 교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편파적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너무나 노골화되어 있는데 이걸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게요. 네.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공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좀 역량도 부족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회 권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재형 변호사님 승부처. 헌법재판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탄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지금 여기 재판관 공석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근데요 계속 유지되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해가지고 11월 말까지 그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감감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7인 이상 이게 헌법재판관님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기각하는 것은 3명만 해가지고도 기각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6명 있는 분들 다 해가지고 오케이 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은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 그리고 어떤 기각 결정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통해 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14명 대법관님들이 계시지만 행정처장 빼고 13명이서 그중에 소부 3인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있어서 심리를 하고 지금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심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리해서 최종 심리할 때에 의견이 기각으로 되면 지금 과감하게 기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와 같은 어떤 과단성 있는 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법 기능 그리고 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행정 기능이 일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지금 국회는 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법사위 위원장 지금 그 정청래 위원장한테 따질 것이 아니고 헌재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한 다음에 신속한 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더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지금 있는 최재 그 감사원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검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4차장 그리고 또 반부패 그 부장을 비롯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탄핵을 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방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정말 비상한 결단을 가지고 신속한 심리를 해야 된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탄핵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 공석 중인 이분들을 빨리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지. 지금 뭐 헌법재판소 그 법에 따르면 심리 또 의결 정족수가 7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결정을 내려라. 좀 법을 좀 아시고 좀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디가 틀렸어요? 정말 그거는 위헌 결정하고 탄핵 인용 결정 정족수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법을 이따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죠. 그러면은 제 얘기 들어봐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시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 판결 다 3명이나 지금 헌법재판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결정해라라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의 정치화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해서 또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승부처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예. 네, 승부처는 저는 이제 국회를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표결 그리고 또 행위들이 남아 있어요. 일단 12월 10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김기태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권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탄핵
탄핵 소추안,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기에 대해서 또 절차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아까 감사원장 얘기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탄핵도 일단 추진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완전한 결정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장은 일단 제가 볼 때는 탄핵 절차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설특검 이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삼설특검이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이 쪼개기 식으로 집중 공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승부처가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자, 법에 1분입니다.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짧게 할게요. 헌법재판소 23조 심판 정족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항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 측이 소송을 해서 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이 아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는데 2항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심리도 할 수가 있고 6명 중에 4명만 찬성하면은 그냥 탄핵 지금 실정을 내고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 덥다 드립니다. 더워 진짜.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종국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